예, 안녕하십니까. 예, 허영강 TV입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2일 제56회 허영강의 과학 11조 문자 우주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허영강 TV는 디지털 문명 창조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오늘은 허영강의 과학세상 제9번째 시간입니다. 세계 통일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르신이 세계 통일호인 11조 문자 우주호를 창제하신 도랑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부인도는 이 어른께서 그 창안하신 도안인데, 이게 세계 인류 모두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러한 도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상세한 교육 시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은 이렇게 소개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조 문자 우주호를 서기 1959년 6월 10일 오후 5시 30분 서울 북창동 소재 중앙공보관에서 정부 인사들, 언론기관, 언어학자 및 관련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11조 문자 우주호에 대한 연구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바로 그 이승만 정권 말기로서 5.16 혁명 바로 이전 일이 되겠습니다. 이 설명하시는 분이 그 도랑 선생님이시고 그 옆에 계신 분이 그 강대향 변호사라고, 이분이 그 이후에 그 5.16 군사혁명 때 박정희 장군을 도와서 같이 혁명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그 해병대 창설 법무관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 한글의 숫자화에 대해서 정일철 선생이 이 도랑 정일철 선생께서 연구하신 내용을 단기 4292년 서기 1959년 6월 11일자로 서울신문, 세계일보, 부산일보에 보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한글보다 간소화하고 나아가서는 세계어화 하자는 제2의 에스퍼란토 운동이 11하오 시내 공보관에서 정일철 과학연구소 소장 정일철 씨가 연구해낸 11조 문자 우주호를 내놓고 언어학자, 사회인사, 언론인들이 모인 가운데 공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번 정 씨가 연구해낸 11조 문자 발음표는 아라비아 숫자 1에서 10까지 숫자 점까지 합해서 11자로서 우리나라의 언어와 문자를 모두 대신할 수 있으며, 아라비아 숫자는 세계 공통 언어이므로 세계어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 집 하면 아라비아 숫자로 06, 39, 896 하면 이게 우리 집이 됩니다. 요 뒤에 가면 제가 또 하나 설명드릴 게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집입니다. 저는 그 과거에 일기를 쓸 적에 이렇게 우리 집으로 쓸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이 우리 집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일기를 써도 이렇게 11조 문자 우주어로 썼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 공보관에서 중앙공보관에서 이 발표가 있고 난 후에 이 언론에서 이렇게 소개가 되고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주시대의 세계 통일호 창조, 이것이 11조 문자 우주호가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세계에는
이 지구에 이렇게 이러한 언어권, 이 언어권 속에 세계 7천여 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 언어를 전 세계 인류가 일률적으로 모두가 이 언어를 쓰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이걸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세계 통일은 아니고 알파벳을 공부해서 세계 통일어 대용어로 쓰고 있지만 그 안 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모두가 다 같이 쓸 수 있는 이러한 11조 문자 우주어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어 문자 통일을 위해서 제 스승께서는 이러한 노력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11자 문자 우주어가 세계 통일어로서 세계 통일어로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글을 간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만국 통용어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11자로 만국의 발음이 다 됩니다. 이거는 다음에 오늘은 이게 11조 문자가 이런 게 있다라고만 소개해 드리는 거지 교육 시간은 아니니까 이 교육 시간을 따로 가질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와 화학 기호로도 이게 쓰입니다. 또 세 번째는 표의, 표음, 표수 등 새 단어를 만들 수 있고 쉽게 원리를 알 수가 있다. 우리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좋다고 하잖아요. 그 한글 배우는 것보다 더 쉬운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 인류가 이 11조 문자 우주어로 통일어를 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필기하고 독서가 편리합니다. 다섯 번째로 인쇄 타자 등이 지극히 간편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현재 우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타자기가 이 개수가 몇십 개가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 미래 시대에는 11조 문자 우주어를 쓰는 시대가 되면 이 컴퓨터가 10진법 컴퓨터로 바뀌면서 키보드가 11개만 있으면 됩니다. 이 0.서부터 9까지 0.01 이렇게 11개만 있으면 세계의 모든 언어를 다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세계 통일 문자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도랑 선생께서 젊은 시절 찍으셨던 사진입니다.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표가 11부인 태양계 성수 10개 진리표라고 합니다. 이 표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바로 요게 됩니다. 부인도. 이 부인도를 풀어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안에는 0.01서부터 이렇게 9까지 이렇게 11점 문자 수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 시대에는 컴퓨터 키보드가 이렇게 11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토정 이지암 선생께서 토정 비결을 남기셨죠. 토정 비결이 상당히 맞는 부분도 많죠. 근데 그거는 몇 월 며칠까지는 알 수가 있는데 시간까지는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방법으로 이 점을 치면 사주를 보면 몇 시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61년 5월 15일 날 저녁에 우리 스승님 일행이 을지로 삼가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저녁 식사를 끝날 무렵에 이제 반주를 한 잔씩 돌리면서 스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일 새벽 4시에 박시성을 가진 소장, 그러니까 별돌 소장이 혁명을 할 것이다. 그런 발표를 하셔서 깜짝 놀랐죠.
거기 그때 참석하신 분들이 전부 다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때 한 10여 분이 계셨었는데 거기에는 뭐 변호사도 있고 신문 기자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진짜 그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제 했는데 그와 같이 그 미래를 시간대까지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저 십성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는 그 태양계 흑성 그러니까 진국, 북극성, 해성, 천왕성, 해왕성, 인왕성,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등 이렇게 그 별이 있고 또 8개는 건진리선 등 공태강간 이렇게 저기 동정호가 있고 천간은 저 임술, 개, 갑을병정 이렇게 천간이 있고 지지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혹성 색깔 그 혹성 색깔 이 여기 보면 요 가운데 있는 여기 보면 가운데는 회색으로 돼 있고 겉에는 청석으로 돼 있죠. 이것이 그 이 가운데 있는 것이 태양 색깔이고 이 겉에 있는 색깔이 혹성 색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실제로 이 별의 색깔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십니다. 뭐 이거는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과학적으로 다 밝혀지겠죠. 예,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이 태양계 성수 식괴 진리표입니다. 이것이 이제 공부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요합니다. 이것을 공부할 시간이 추후에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스승께서 이렇게 태양 그 11점 문자 우주호를 창조를 하셨는데 이게 1900년 그 해방 이후서부터 이제 이게 전개됐거든요. 근데 그 100년 전에 그 이게 에스페란토 세계 에스페란토 알파벳인데 이게 에스페란토를 창제하신 분이 있었어요. 1850년대에 자베노프 박사라고 이분이 폴란드 분인데 이거를 세계 통일어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게 세계 통일어로서 부적합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기존 알파벳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알파벳을 조금 변형시킨 것만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계어가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1950년, 70년, 80년대에 대한민국 대학생들 중에서도 이 에스페란토를 공부하신 분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가 이렇게 그 세계 통일어로서의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세계 통일어로 될 수가 없었죠. 근데 앞으로 이제 우리 11점 문자 우주어가 전 세계 통일어가 되는 날이 다가올 것이니까 그때를 다들 기약해 보시죠. 그리고 제가 1980년도부터 이렇게 경상도 산골짜구니에 이 산속에서 이 어른이 혼자 사셨거든요. 서울에서 이 강의하고 그 연구소를 운영하실 때까지 1960년도까지 서울에 계시다가 그 이후에 낙향하셔서 이렇게 산속에서 혼자 사셨습니다. 제가 이 산속을 혼자 제가 찾아가서 이 어른한테 이제 공부를 하게 돼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정신기어 자전거라든가 풍력 발전기 모든 기술들을 이 어른한테 이렇게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일화를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담배가 보이죠? 제가 저기 젊었을 때 담배를 안 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스승님은 담배를 하루에 한 2각 정도 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담배를 계속 사다 드렸어요. 또 아드님도 군대 계시니까 아드님이 담배를 안 피세요. 그 담배를 아주 박스째 큰 박스로 하나씩 갖다 드리면 그걸 오랫동안 두고 피셨거든요. 그리고 이 종이가 없으니까 이 담배 종이를 펴서 그 은박지 뒷면에 그 종이에다 글을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때 담배를 끊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스승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이 친하게 되려고 그러면 담배를 같이 펴야 친하게 된다고 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어르신 연세도 있고 그런데 제가 어떻게 담배를 핍니까? 그랬더니 담배를 같이 펴야 친해진다고 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이후에 담배를 또 피게 됐습니다. 그렇게 그때 피게 돼서 지금까지 피고 있죠. 그다음 여기 보이는 거 이게 뭐냐면 이게 세계 통일입니다. 통일 시계입니다. 이것이 빙빙 돌아가면서 이 지구본도 같이 돌아가요. 그러면서 세계 통일 시간을 알려줍니다. 아 지금은 뉴욕이 몇 시고 뭐 이런 거를 여기서 알려줍니다. 이게 세계 통일 시계예요. 이게 이 어른께서 이렇게 지도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11조 문자 우주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뜻글자, 소리글자, 셈글자, 부호 글자로 나누어진 여러 가지 글에다가 숫자의 부호를 더 붙여 이해 판단의 편리를 도모한 것도 이미 수년 전부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발전하여 왔지만 점점 더 복잡해되어가는 현대문화에서 문화의 혁명적인 11조 표식도의 진리와 심리와 정신과 또는 11조 속기체 문자를 창조한 작자의 글 이치에 맞는 11조 문자는 아라비아 숫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다만 만방의 공용으로 사용했을 이 아라비아 숫자는 세계 인류가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죠. 아니라 60발음을 각기 할 수 있는 한글 및 만국어의 입고를 가지고 있으며 이 언어가 말이 다 된다는 얘기죠. 또한 한문 숫자의 형상도 가지고 있으므로 작자는 다른 글자를 고안할 필요 없이 이 아라비아 숫자를 11조 문자로 채택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이 글은 11자만 가지고서 뜻글, 소리글, 셈글, 부호글 등 모든 글이 다 되도록 통일시켜서 되어 있으니 현재 우리말에 쓰지 않는 발음 글도 들어있고 우리말대로 쓴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우주어와 진리와 우주심리와 우주정신으로 파천시킬 수 있는 요소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이 글은 각 시말로 된 문장 중에서 조사의 토말뿐만 아니라 그 밖의 시말을 분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쌍받침 글자도 빠짐없이 읽도록 되어 있고 발음이 같지 않고 같고 글씨가 틀린 받침을 혼돈 없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 토시글도 만들었습니다. 또는 단 11조 문자 글 이것만으로 시도할 수 있는 모든 학문 부분의 법칙 및 부호도 다 되어 있고 모든 학술에 응용되는 산술식 부호와 화학사 부호와 원자명 및 기호와 새 문예와 새 도의와 앞으로 전개될 조화시대의 개념도 만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소리샘 뜻을 종합한 표음, 표수, 표의적으로 된 우주의 새 단어와 기타도 되어 있으나 지면관계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이렇게 우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그 미래시대에 바뀔 또 중대한 원리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세계는 지구촌이기 때문에 모두가 전 세계가 일사불란하게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북이 몇 도선, 남이 몇 도선 이렇게 구분을 했거든요.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면 세계의 통일 시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언어 문자도 통일을 할 수가 없어요. 또 11조 문자 우주어로 된 그
우주와 이름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여기 남극을 0으로 하고 남극점을 0으로 해서 0도, 10도 이렇게 해서 북극까지 180도가 되도록 이렇게 그 위도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도하고 경도는 뭐 그린위치 천문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다만 위도만 이렇게 180도로 바꾸는 거죠. 요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렇게 세계 경위도가 고쳐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제가 기가 막힌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옛날에 그 30대 40대 때 제가 그 이 11점 문자 우주어로다 일기를 썼습니다. 그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일기를 보면 그냥 숫자로만 전부 써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글자인지 모르죠. 근데 내가 쓴 일기를 남이 읽어봐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난 내가 보면 아니까 이제 숫자로 일기를 계속 썼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건이 생긴 게 뭐냐면 1981년도에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이 남산 타워를 갔습니다. 그 남산 타워에 가서 이 꼭대기층에 올라가서 이제 서울을 내려다보면서 제가 이 한강을 내려다봤습니다. 한강을 내려다보면서 제가 여기서 이제 내 그때 심경을 글로 좀 표현해야 되겠다 싶어서 주머니에서 이제 그 종이를 한 장 꺼내서 제가 이제 그 글을 썼어요. 글을 그 숫자로다가 지금 이게 그 내용입니다. 이 숫자를 제가 이 한글은 없이 숫자만 썼거든요. 근데 이거를 딴 사람이 읽지 못해도 나는 읽는데 이걸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한강물을 거꾸로 돌릴 힘이 생기기 전에는 절대 움직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세상은 혼미하지 않게 하고 때가 되면 이제 이거를 그 학문을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썼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일기 때문에 제가 간첩으로 몰린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경상도 산고래를 갔다가 그날 경상도에서 늦게 출발해가지고 마산에서 열차를 타고 서울역에 오니까 12시가 다 되니까 버스가 떨어졌어요. 그때 이제 미아리를 가야 되는데 버스가 떨어져서 갈 수가 없어서 이제 그 택시 잡으려고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슬슬 걸어서 이제 퇴계로 대한각 호텔 쪽으로 이렇게 걸어갔어요. 그 대한각 호텔 쪽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경찰이 나와서 불신검문을 하더라고요. 대한각 호텔에서 나와서.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가방을 들춰보니까 그 안에 미니 녹음기, 미니 카메라, 난수표. 지금 여기 이걸 그 사람들은 난수표라고 본 거예요. 난수표. 그다음에 제가 그때는 침을 놨거든요. 그 침통이 들어있고 침을 실제로 놓고 있으니까 이것이 있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은 나를 간첩으로 본 거예요. 이 간첩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 빠진 건 권총 하나 빼곤 다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때 그 가방에 그 경상도에서 그 봄에 대보름 때인데 그때는 대나무가 잎이 나거든요. 근데 대나무를 하나 꺾어서 그 가방에다 니꾸사코에다 이렇게 끼워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발에는 또 흙도 묻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간첩이 갖고 있는 요건 중에서 총 하나 없는 것 빼곤 간첩으로 딱 맞는 거예요. 제가 경찰 입장이라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경찰들이 발표한 그 간첩들 소지품이거든요. 이게 제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권총 하나 빼고. 그러니까 간첩으로 오인되게 딱 그땐 여건이 맞았었죠. 그 현장에서 즉시 체포가 돼서 그 경찰관 2명이 권총을 빼서 나한테 겨누고 경찰차를 타고 바로 중부경찰서 지하 깜빵으로 들어가서 간첩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엄청난 일이 뭐냐면 어처구니가 없죠. 이 사람들은 나를 간첩으로 아주 결정을 해놓고 한 일이 뭐냐면 그 파주경찰서 하고 연천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나에 대한 신원조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 계시는 집, 또 처가댁, 외가댁, 지내가댁, 모든 일가 친척한테 전부 다 연락해가지고 허영강이 간첩 혐의로 체포돼서 조사 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난리가 났죠. 느닷없이 무슨 간첩이냐고, 걔가 왜 간첩을 하냐고 난리가 났어요. 그 뭐 참 경찰들도 염치도 없는 게 그 멀쩡한 사람 간첩으로 맹기로 놓고 이렇게 쑥대밭을 맹기로 놓으니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내가 봐도 간첩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처음에는 이제 협조를 잘해줬어요. 그 이제 이 난수표가 내용이 뭐냐고 그래서 아 이게 주역의 숫자다. 그러면서 그걸 이 숫자 주역을 가르쳐 줬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간첩 잡아서 자기는 공로를 세운 걸로 오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첩이라는 걸 부르라는 얘기밖에 안 하고 내가 설명하는 소리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나중에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내가 거꾸로 화를 냈어요. 이좀 미친놈들이라고. 내가 설명해주면 이해하려고는 그러지 않고 너 무조건 간첩으로만 맹기려고 그러면 되느냐. 나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나를 간첩으로 몰아야 되고 그 이제 그렇게 신경이라다 이 사람들도 지치고 나도 지쳤어요. 그래서 새벽녘 잠 한 좀 못 자고 이제 경찰하고 이렇게 시비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해 뜰 때가 되니까 동생이 왔더라고요. 그때 이제 동생이 그 남대문 세무서에 근무했었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와서 보증을 서서 내가 나올 수가 있었죠. 근데 나는 어처구니가 없는 게 저는 군대 있을 때 비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 작전실도 마음대로 드나드는 저 비문 인가자예요. 근데 내가 그런 얘기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간첩으로만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화가 났던 거죠. 그 어쨌든 제가 이 일화를 설명드리면서 이게 수리 문자를 씀으로써 발생했던 그런 하나의 그 오프닝이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이제 상세하게 또 설명드릴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전 세계가 평화롭게 모두가 다 같이 잘 사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방송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영강 TV 허영강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